네, 매체설화가 전설을 역사로 바꾼 또 다른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의 정체는 이번에는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아니 근데 이건 난 진짜인 줄 알았는데. 진짜 아니야? 진짜요? 저거 신기전. 아니, 영화- 지금 우리 주제가 전설 역사 보잖아요. 저거 사실이잖아. 아니요? 저희 다련장 로켓을 쏘고 있죠. 그렇죠. 이건 시초 한 시초? 방사포? 막 이런 느낌. 그렇지. 자, 영상을 보셨는데 어떤 게 가장 눈에 들어왔나요? 저는 저 영화를 봐서 네. 역사적인 사실을 근거로 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 모여 있는 이 교육을 하는 이 듣는 이것도 그러면 아니라는 그러니까요. 건가라는 지금 생각이 들어서 약간 좀 우리 앞에 있는 이게 네. 지금 영화에서는 다 믿었었거든요. 근데 이게 임진왜란 때 일어난 일이라고 하니까 이게 전쟁이 주는 뭐랄까 이야기의 그 뭐랄까 그 소재? 이것 때문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맞나요? 이게 너무 신기하다. 이것도 그쵸. 잘못된 건가? 지금 여러분 앞에 아까 방금 보셨던 영상에 있었던 그 무기들이 화차. 네. 다 있죠. 네, 이것도 이거잖아. 화차. 네, 화차 맞아요. 네. 이게 바로 화차라는 건데요. 네. 임진왜란 당시에 행주산성 전투에서 고체 로켓인 신기전과 또 조선 중기 문신인 변희중 선생이 발명했다는 이 다연장 로켓 화차가 맹활약을 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거든요. 네. 자, 여기서 퀴즈 하나 드릴게요. 드라마에서 굉장히 긴박함 넘치게 표현됐던 그 무기 사용 장면, 이거는 역사적 사실일까요? 아니면 과장된 전설일까요? 정답 역사. 나도 멋있었으니까. 역사, 그러니까 역사. 사용은 했을 것 같은데 그 정도의 활약은 못했다 정도 아닐까? 약간의 좀 과장됐다. 네, 그래서 과장됐다. 역사로 믿고 싶어요. 아니, 근데 이겼으니까 우리 행주산성은 이겼잖아요. 그렇지. 이겼으면은 그거 뭐해? 행주치마 이거는 거짓말인 건 알아요. 그렇다면 진짜 이렇게 뭐랄까 화력이 좋은 게 있었으니까 이긴 거 아닐까? 저희가 비거에 대한 얘기를 앞선 시간에 해서 그런지 네. 다들 되게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자, 가장 공신력 있는 직접 사료인 선조실록에 보면요. 행주산성 전투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이것 역시 김환기 씨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조선 사람들이 왜군에 가담하여 편전으로 아군을 공격했고 한강을 건너오면 도와줄 수도 있었는데 두려워서 오지를 못했어. 가담해서 아군을 공격했대요. 충격적이죠. 좀 부끄러운 내용이죠. 이야.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 아닌데? 그러니까. 맞아요. 이 선조실록에는 전쟁 당시에 어쩌면 우리한테는 조금 부끄러운 숨기고 싶은 내용까지 가감 없이 솔직하게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정작 변희중 선생이 화차를 만들어서 권율 장군을 도왔다라는 내용은 뭐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 여기 그래요? 보시면 보세요. 여기 보면 변희중은 수레 만들기를 독촉. 오히려 수레 만들기를 독촉을 했고요. 네. 백성들에게 소를 바치라고 다그쳤다. 오, 이러면서 약간 변희중 선생님을 조금 악독한 백성들을 괴롭힌 그런 사람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선조실록에 조선왕조실록에 쓰여져 있는 거네요. 야, 이 역사죠. 변희중. 이건 역사죠. 이건 역사. 맞아요. 이분 그럼 약간 나쁜 사람 축이네요. 그것도 좀 그렇습니다. 오. 왜냐하면 더 나쁜 사람은 도망간 사람 아닐까요? 그렇죠. 그래도 싸우려고 음. 수레 만들려고 어떻게 해보려고 그렇지. 백성들을 괴롭히게 된 거지 나쁜 사람이라고 보기보다는 네. 이렇게 로켓 무기를 만들어서 무찔렀다 이런 내용들은 역사에 기록되지 않았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렇죠. 내용은 그게 없으니까. 저 지금 너 이럴 때요. 빨리 수레라도 만들어가지고 물자 도우미나 이런 거 도와줘야 될 거 아니야. 일 안 하고 뭐해? 이 정도 있겠죠. 맞습니다. 야, 만약에 이게 변희중 선생이 이 모습이면은 나쁜 사람이네. 아니 근데 진짜로 야 헷갈린다 진짜로. 맞아요. 사료가 없으니까 더 헷갈리고 그쵸. 했었겠다. 이게 가장 공신력 있는 자료인데도 화차에 대한 기록은 전혀 없고요. 오히려 소가 끄는 전투 수레를 만들어 적진에 돌진했다가 크게 졌다. 이런 기록만 남아 있습니다. 아니 그럼 도대체 이 변희중 선생이 화차를 만들어서 권율 장군을 도왔다는 내용이 어디서 그렇게 나온 거예요? 방금 맞아요. 보셨겠지만 수레를 왜 만들었냐면요. 네. 그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네. 화차를 만들었다기보다는 우거, 우거. 소가 끄는 장갑차. 네. 아, 장갑차에 우리 아군을 태워서 네. 조총의 사정거리 이내까지 네. 장갑차 전술로 몰고 가서 공격하려고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이야기가 후대로 이야기가 이렇게 전승되면서 이어져 오다가
제조번 방지, 연려실 기술, 이마필기와 같은 간접 사료로 기록이 됩니다. 네. 그러면서 이야기가 점점 전해지게 된 건데요. 근데 후대의 개인 기록물에 의해서 기록된 간접 사료는 역사적 사실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그 우고로 전투에 나가서 완패한 거는 그럼 네. 역사가 실제로는 우거를 만들어서 졌다. 네. 이건 역사고 화차를 만들어서 통쾌하게 무찔렀다는 전설. 전설을 더 믿고 싶네요. 그래서 지금 이게 내려온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지. 믿고 싶은 그래, 대로 그런 거야. 맞아. 그 믿는 거? 맞아요. 확진 편향 받은 뭐 이런 거 있죠. 예. 역사는 아무도 기억 못하고 있고요. 네. 우거 오늘 처음 들었잖아요. 네. 근데 화차는 너무나 익숙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억하고 싶은 이야기만 역사인 것처럼 기억이 되고 예. 잊고 싶은 부끄러운 내용들은 아. 붙이는 거죠.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화차 전설을 역사로 기억하고 있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네. 바로 언론 때문입니다. 또? 네. 언론이 또 있어? 이게 1930년 2월에 나온 동아일보 기사인데요. 네.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요. 최남선은 변희중 선생의 화차를 탱크의 원조라고 평가를 합니다. 아하. 왜 그랬을까요? 뭐 어쨌거나 왜군이 계속 쳐들어오니까 왜군에서 뭐 그때는 우리가 뭔가 좀 이렇게 고치시키거나 뭔가 좀 자신감, 야 힘내 이거 사실 우리가 만든 거야라고 얘기해가지고 약간 뭐라고 해야 돼, 동력? 맞아요. 그냥 전투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전술? 이게 시대적 배경을 보면은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텐데 이때가 일제강점기 일제강점기. 시대였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족 의식을 고취시켜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대포급의 무기를 갖고 있다. 이런 식으로 좀 민족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약간 시대적 배경도 있었네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거 있으니까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이 당시 네. 신문이 일제강점기였잖아요. 네. 비거도 세계 최초의 비행기이고 싶었죠. 네. 우리가 지금은 식민지 치하지만 네, 네. 우린 비행기의 원조야. 그리고 이 화차는 탱크의 원조야. 이런 국격, 자부심을 좀 표현하고 싶었던 게 기사에 반영이 돼서 네. 그게 일파만파 퍼지게 되었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뜻은 좋으나 어찌 됐건 후세 네. 봤을 때는 뭔가 잘못돼 역사에 있었네요. 녹이 그러니까요. 된다. 네. 근데 이렇게 언론에 잘못된 정보가 이렇게 등장을 하면 이제 다른 전문가분들은 반발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거 그쵸. 없었나요? 그런데 앞서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의심을 하기에는 당시 최남선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 국어학자인 이윤재 역시 변희중 선생의 화차를 기관총과 탱크의 원조라고 평가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를 계기로 이제 변희중 선생의 화차 전설은 마치 역사적 사실인 것처럼 널리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1978년 박정희 대통령이 행주산성에 방문을 해요. 그러면서 이 전설을 언급하고 화차 복원을 지시하기까지 합니다. 지금 뭐 하고 있어? 화차 만들어. 화차 만들어. 여기서 우리가 했던 옛날에도 행주했던 벌써 쐈던 거 만들어 보란 말이야. 이게 중요한 지점이에요. 토벽 출신이시니까. 박정희 대통령께서 행주산성에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설을 인지하고 네. 그때 화차가 쓰였다고 했더라. 들은 바 있다. 그걸 좀 복원해라. 그러니까 모조품을 만들라는 얘기였습니다. 근데 1978년 당시에는 이 분야에 대해서 깊게 연구하신 분이 없어서 그걸 복원하신 분이 최연석 박사님이셨는데 화약무기 전문가죠. 네. 전통 화약무기 전문가분이 그냥 당시에 문종화차, 조선 초기에 있었던 문종화차를 복원하게 됩니다. 근데 문종화차는 두 가지 종류인데요. 총통기를 발사하는 것도 있지만 신기전을 발사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모조품을 전시해서 네. 모조품이 또 역사를 만들어내는 그런 참 묘한 상황이 전개됩니다. 모조품이 진품이 된 네, 것처럼. 야, 이 전문가들 한 세 분만 모이면은 뭐 뚝딱이네요. 얼추? 그냥 그분이 그럴 리 없어로 여기까지 오는 거네요. 그죠? 네. 맞아요. 모조품은 이게 오래되면 진짜 유물 같거든요. 네. 아,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뭐 과학의 로켓 무기 이렇게 발전하게 된 그 시작점이 네. 신기전 화차를 복원한 그 시점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네. 뭐 지금도 여전히 각종 매체를 보면요. 행주산성 전투에 로켓 무기인 신기전 화차가 투입이 돼서 뭐 왜군을 물리쳤다. 이런 과장된 내용이 지금까지도 알려지고 있거든요. 이 모조품이 역사를 창조하기까지 하면서 화차의 전설도 자연스럽게 역사로 자리 잡게 된 거죠. 아,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는
지금 계속 말을 할지 이어가지 못하는 게 네. 저는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나왔던 본 것들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쫙 쏘면서 왜군에 아니면 적군에 팍팍 그러면서 거기들을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고 얼마나 극적이에요 또. 우리 또 네. 국민들은 와 이겼다 막 이런 걸 생각하는 그림만 자꾸 계속 떠오르는데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가 되는 경우가 또 많아서 국민들이 뭐 믿고 싶어서 그쵸. 계속해서 그렇게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아무래도 행주산성 전투를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다 보면은 네. 당연히 이 전투는 조금 화학 무기 전쟁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이렇게 변희중 선생의 화차가 행주산성 전투에 사용됐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직접 사료는 단 한 건도 없는데 없어. 우리는 과장된 신문 기사를 시작으로 어허. 또 역사 다큐멘터리 어허. 그리고 역사 드라마, 어허. 영화까지 확장되면서 네. 우리는 그냥 보면서 자연스럽게 저 전설을 역사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겁니다. 아, 그러니까요. 임진왜란에 참전했던 그런 이게 임진왜란 그 군인들도 일본 군인들도 그 역사에서는 요거 언급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쪽 역사에서도 네. 아 진짜 그냥 수레에만 있었는데 그런가 보다. 어느샌가 탱크로 바뀌고 어. 근데 화약 전문가님께서 모조품을 만들면서 어. 이게 로켓이 되고 네. 와 이게 과정이 참 그러니까 아이러니하네요. 어느 누구도 나쁜 의도로 한 건 네, 없어요. 그러니까요, 네, 또. 일단 복원은 그 당시에는 문정화차로 복원할 수밖에 없었고 또 일본 입장에서는 우리도 부끄러운 역사 숨기잖아요. 네. 우리가 조선에 진출해서 이렇게 많이 죽었습니다 하고 남기지 않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느 쪽에도 직접 사료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있었다 그러니까 전설이 한들. 있죠. 아. 이제 재현을 하신 거고 그때 당시 그 수레의 어떤 도면이나 이런 게 그래도 남아 있지 않았을까요? 네. 이 총통기와 신기정기 화차의 정확한 규격을 그린 도면은 국조 올해의 설에 속에 있는 병기도설 속에 수록이 돼 있는데요. 이게 1975년 로켓 박사로 알려진 최연석 박사에 의해서 최초로 발견이 된 겁니다. 발견이 된 거예요. 네. 이 행주산성 기념관에 전시된 모조품은 병기도설의 도면을 근거로 재현이 된 건데요. 하지만 이 오늘날에는 행주산성에 사용되었다는 화차를 복원하는 근거가 병기도설이 아니라 따로 있었거든요. 따로 있었다? 그러면은 보통은 요거 갖고 이득을 보는 사람 또는 관계가 깊은 사람. 그러면 아까 그 변희중 선생님? 네, 그 선생님 뭐 연관돼 있지 않게 원래 면식범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굉장히 논리적이야. 저 뭐 그런 맞아요. 느낌 있습니다. 네. 맞아요. 예리했습니다. 나쁘지 않죠. 네, 네. 이 변희준 선생의 개인 문집인 망함집 3권에 수록된 총통 화전도설과 화차도설을 바탕으로 지금의 화차가 복원이 된 겁니다. 자기가 해놓은 거로 이렇게 넘어간 거구나. 그러면 맞아요. 안 되겠다. 개인 기록물을 네. 근거로 복원을 한 네. 거죠. 그쵸. 그럼 변희준 선생님의 개인 문집이 굉장히 중요한 거네요, 그러면. 근데 뭐 개인 문집이라고 하니까 네. 변희중 선생님이 아마 직접 집필을 했거나 그렇죠. 아니면은 임진왜란 직후 뭐 당대 사람이 쓴 직접 사료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생각하기 좀 쉬울 것 같은데요. 네. 그거는 사실이 아니에요. 왜요, 왜? 이 변희중 선생의 망함집은 1958년 네. 변희중 선생의 후손들이 아, 출판한 1958년? 간접 사료입니다. 58년이면 건국 이후잖아. 너무 아니, 그러니까 6.25가 끝나고, 네. 끝나고 그 후손이면은 뭔가 더 아주 맛있는 설탕과 그쵸. 조미료가 많이 들어갔겠네요. 그런 거 아니겠어요?까요? 그렇죠. 오래된 게 아니네. 개인 문집은 후손들이 네. 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그 이방원, 태조 이방원과 정몽주의 이야기도 네네. 포은 선생, 정몽주 네. 선생의 후손들이 포은집을 만들면서 살짝 끼워 넣은 겁니다. 이 몸이 죽어주고 일곱번 고쳐주고 네. 마찬가지로 후손들이 그 조상의 문집을 만드는 건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데 유성년 선생은 후손들이 만든 징비록과 본인이 쓴 징비록이 다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각색된 건지 더 추가된 건지를 확실히 알 수가 있는데 네. 대부분의 후손들이 만든 개인 문집은 네. 초본이 없기 때문에 네.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후손들이 가미한 건지 확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 그렇죠. 그 후손들은 그래도 알 수 있겠네. 58년도면 아직 살아계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아닌가?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네. 그럴 수 있죠. 솔직히 얘기해봐요. 그거 팩트. 나 이거 어떻게 직접 사료가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그 망함집은 이제는 이 지금 느낌으로 봤을 때는 신뢰하기가 조금
그쵸. 떨어지는 느낌이 있네요.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 망함집이 보이는데요. 마치 무슨 조선시대처럼 진짜 옛날. 내려오는 옛날 책처럼 책 같지. 약간 낡아 보이기도 하고. 이거는 지금 무슨 왕릉 어디서 지금 갖고 온 거잖아요, 그죠? 맞아요. 어디 규장각이든 어디서 갖고 온 건데. 하지만 약간 그렇게 보이기 위해서 한지에 석인본으로 제작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보이는 거지, 이거는 엄연히 대한민국에서 출판한 현대 출판물입니다. 그러니까 레트로 감성으로 그때 당시 그렇죠. 한 거구나. 디자인. 근데 망함집에 있는 내용은 화차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변희중 선생이 쓴 글이 중심이기 때문에 네. 글은 대부분 사실일 겁니다. 그 글을 조작할 일은 없고요. 후손들이 네. 망함집의 원래 취지에 맞는 내용들은 다 맞을 텐데 이 화양 무기와 관련된 건 우리 전설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후손들도 전설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살짝 그 부분에서 좀 추가된 것이 있지 않나 합리적인 의심을 해봅니다. 그럴 수 있구나.